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예. 하는데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다양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75, 25. 오늘 숫자들이 전반적으로 크고 특이한 숫자 있죠. 4.5. 4.5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4.5를 골라주셨습니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개인들 순매수 종목 1위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예. 이달에만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약 4조 5,229억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조 5천억 원, 4.5조 원 이렇게 약간 좀 억지스럽죠, 오늘도. 네. 그렇긴 한데요. 네, 그래도 숫자를 그렇게 한번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맞습니다. 4.5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예. 개인들의 포스코 사랑이 7월에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게 7월에도 네. 역시나 개인들의 순매수 1위로 표현이 됐다는 건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텐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내내 거의 뭐 순매수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하는 이유는 향후 가치에 대한 기대일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 원을 회복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해당 기업이 철강 기업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지금 변신을 확실히 하고 있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로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2030년도에 매출 계획으로 62조 원을 설정했다고 지난 11일에 공시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 부분이 또 주요하게 미래 가치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가 꾸준하게 쌓여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숏커버링, 숏스퀴즈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과는 조금 흐름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역대급 공매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실적도 좋고 향후 기업 가치가 좋아질 테니 안 갚고 못 버틸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숏커버링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해서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를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했는데요. 주가 반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빠르게 되사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숏커버링이 빨라지게 되면 숏스퀴즈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 곡선이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도 좀 일제히 상승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은 증권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리튬 사업이 본격화되면 가치가 리레이팅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재평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소재 지배적 과점 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가 기존에 5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까지 높게 지금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기관들은 지금 개인들과 전혀 다른 종목들을 좀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행보가 같을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굉장히 다른 섹터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을 직접 해보니까요. 오늘 마감이 된 7월 한 달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양시장에서요. 코스피 코스닥에서 2조 5,562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5거래일 제외하고는 결론적으로 매수 매도를 합쳐보니까 모두 매도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 산 종목은 당연히 있었겠죠. 가장 많이 산 게 네이버입니다.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네이버가 무려 7.58%나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한 달 동안에 4,263억 원이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그 뒤를 대한항공, S-오일, SK하이닉스, 리노공업 순으로 담았습니다. 일단 2년여 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네이버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일부 서비스가 통폐 합의되고 좀 효율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은데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 업황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들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현 장세를 수급 쏠림에 따른 순환매 장세, 수급 쏠림이 이제 완화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순환매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가는 것도 현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저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의 저평가인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가의 절대적 값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절대적이냐. 그래서 저렴해졌다.
이런 해석의 저평가인지 실적에 대비해서 저평가인지 향후 가치가 반등할 것이니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2차 전지 위주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8월이 시작이 될 텐데 8월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투자자들이 웃게 될지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